여러분은 같은 차에 다른 로고를 붙이기 위해 수천 달러를 지불할 준비가 되셨나요?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은 익숙하지만 매우 정교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엔진, 기술, 세신은 그대로 두고 외관의 몇 가지 디테일과 로고만 바꾼 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더 고급스러운 버전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브랜드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 속임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심리 게임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기술적 라벨링을 한 자동차 모델들 뒤에 숨겨진 진실을 폭로할 것이고, 그중 몇몇 이름은 여러분을 정말로 놀라게 할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면 브랜드 뒤에 숨은 속임수를 명확히 이해하고 다음 차를 살 때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름을 함께 알아볼까요? 번호 10. 혼다 패스포트와 이스즈 로데오. 혼다 패스포트 1세대는 사실상 정통 혼다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스즈 로데오에 혼다 로고를 붙인 모델이었습니다. 1990년대에 혼다가 미국 시장용 SUV 라인업이 없었을 때 이스즈와 협력하여 이 공백을 메웠습니다. 두 차량은 내부적으로 거의 완전히 동일했으며 엔진 옵션으로는 4기통 2.6L와 V6 3.2L가 제공되어 연도에 따라 120마력에서 205마력까지의 출력을 냈습니다. 자동 4단 변속기와 수동 5단 변속기 모두 제공되었습니다. 실제로 혼다는 패스포트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으며 이스즈가 인디애나에서 두 SUV 모델을 모두 조립했습니다. 심지어 키와 차량 식별 번호도 이스즈의 형식을 따랐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브랜드 로고와 약간의 장식 디테일 뿐이었습니다. 패스포트는 혼다 로고가 있는 그릴과 약간 다르게 디자인된 테일램프를 가졌지만 셋이, 서스펜션, 인테리어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부품은 이스즈의 것이었습니다. 혼다는 2002년에 패스포트 생산을 중단하고 완전히 혼다가 개발한 파일럿으로 대체했습니다. 로데오도 2004년에 단종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이 두 차량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래된 패스포트를 운전해봤다면 즉 당신은 로데오를 운전한 것입니다. 이는 혼다 역사상 가장 은밀한 배지 붙이기 사례 중 하나입니다. 번호 9. 세보레 실버라도 및 GMC 시에라. 대형 픽업트럭 부문에서 이어지는 이 두 모델은 동일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둘 다 제너럴 모터스에서 생산되며 셋이 파워트레인, 변속기를 공유하지만 GMC는 시에라를 보다 고급스러운 선택지로 포지셔닝합니다. 엔진룸 아래에는 동일한 엔진 옵션이 제공되는데 터보차저 4기통 2.7L, V8 5.3L, V8 6.2L, 그리고 듀라맥스 3.0L 디젤 엔진이 포함됩니다. 견인 능력은 거의 비슷하여 실버라도는 최대 13,300파운드, 시에라는 13,200파운드를 견딜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디자인과 장비에 있습니다. 시에라는 독특한 헤드램프 클러스터, 고유한 그릴, 그리고 크롬 장식이 돋보입니다. 시에라 데날리 트림의 인테리어는 진짜 목재, 고급 가죽,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마감됩니다. 반면 실버라도는 실용성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주목할 만한 차이점 중 하나는 테일게이트 디자인입니다. 시에라는 계단이 통합된 다기능 6개 모드 테일게이트를 장착하고 실버라도는 나중에 멀티플렉스 테일게이트를 적용받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세부 사항으로는 시에라 S와 실버라도 ZR-E의 서스펜션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ZR-E는 멀티매틱 DSSV 댐퍼를 사용해 험로에 더 적합하며 S는 란초 댐퍼를 장착해 비교적 가벼운 도로에 적합합니다. 기술적으로 두 차는 동등하지만 고급스러운 경험을 우선시한다면 시에라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버라도는 비슷한 성능을 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번호 8. 아우디 RSQ8와 람보르기니 우루스. 람보르기니 브랜드의 SUV가 독보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두 차량 모두 폭스바겐 그룹의 MLB 에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4리터 V8 트윈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한 차량의 가격은 다른 차량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RSQ8은 591마력과 590파운드피트의 토크를, 우루스는 641마력과 627파운드피트를 제공합니다. 이 차이는 주로 ECU 튜닝과 약간 조정된 배기 시스템에서 비롯됩니다. 둘 다 0에서 60마일 매 시간까지 약 3.5초 만에 가속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RSQ8이 SUV 부문에서 니르부르크링 랩타임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루스를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능이 브랜드 이름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디자인과 주행 성능에서 나타납니다. 우루스는 공격적인 외관, 날카로운 운전 감각, 그리고 더 단단한 서스펜션을 자랑합니다. 반면 RSQ8은 절제된 스타일로 더 부드러운 주행 경험과 조용한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두 차량의 실내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디지털 계기판, 제어 버튼 등에서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지불하는 것은 람보르기니라는 이름과 슈퍼카 감성의 디자인이지 완전히 다른 SUV는 아닙니다. 우루스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면서도 슈퍼카 가격을 내지 않고 싶은 분들에게 RSQ8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는 때때로 브랜드의 가격이 실제 성능을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번호 7. 닛산 프론티어와 메르세데스-벤츠 X클래스. 메르세데스-벤츠 X클래스는 사실 메르세데스의 순수한 모델이 아니다. 이는 닛산 프론티어에 삼각별 로고를 붙인 것이다. 메르세데스는 픽업 트럭 시장에 진입하고 싶었지만 처음부터 개발하는 대신 닛산과 손잡고 프론티어의 글로벌 버전인 나바라를 기반으로 했다. 두 모델은 셋이 서스펜션, 구동계를 공유한다. 처음에 X클래스는 닛산의 2.3L 터보 디젤 엔진을 사용해 187마력을 냈다. 이후 메르세데스는 더 강력한 3.0L V6 디젤 엔진 옵션을 추가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느낌에 있다. X클래스는 더 큰 차체, LED 헤드램프, 가죽 시트와 메르세데스 특유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으로 꾸며진 고급스러운 실내를 갖췄다. 하지만 겉모습이 고급스러워도 본질은 닛산 픽업 트럭이다. 흥미로운 사실, X클래스는 실패했다. 가격이 너무 높았고 픽업 트럭 시장 소비자들은 이를 진짜 메르세데스로 보지 않았다. 저조한 판매량으로 인해 메르세데스는 2020년에 이 모델을 단종시켰다. 단 3년 만에였다. 반면 닛산 프론티어는 꾸준히 좋은 판매량을 유지했다. 이는 브랜드 명성만으로는 트럭 구매자를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메르세데스는 닛산을 고급차로 탈바꿈시키려 했지만 결국 소비자들은 쉽게 속지 않았다. 6번째, 다지 캐러밴 및 크라이슬러 타운 앤 컨트리 퍼시피카. 만약 당신이 미니밴을 소유해 본 적이 있다면 이 두 모델에 익숙할 것입니다. 크라이슬러는 두 모델을 모두 개발했지만 다지는 대중적인 변형을 판매하고 크라이슬러는 더 고급스러운 고객을 겨냥했습니다. 엔진룸 안에는 두 모델 모두 같은 엔진을 사용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펜타스타 3.6L V6 엔진으로 약 283마력을 냅니다. 두 모델 모두 6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하고 동일한 세시 플랫폼, 서스펜션, 브레이크 시스템을 공유합니다. 타운앤컨트리는 가죽 시트, 전동 테일게이트, 고급 오디오 시스템으로 돋보입니다. 반면 캐러밴은 직물 시트와 더 적은 편의 사양을 갖추고 있지만 두 모델 모두 바닥으로 평평하게 접히는 스토어앤고 좌석을 제공합니다. 2017년에 크라이슬러는 타운앤컨트리를 퍼시피카로 대체했습니다. 퍼시피카는 9단 자동 변속기, 하이브리드 옵션, 그리고 훨씬 개선된 운전 경험을 제공하는 전면적인 업그레이드 모델입니다. 캐러밴은 2020년까지 거의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단종되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퍼시피카와 보이저도 사실상 같은 차량의 두 가지 버전입니다.
보이저는 편의 사양이 적은 퍼시피카의 저렴한 버전입니다. 길에서 퍼시피카를 본다면 그것은 타운앤컨트리의 계승이자 발전된 모델입니다. 캐러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드 이스케이프와 마즈다 트리뷰트. 포드 이스케이프와 마즈다 트리뷰트는 사실상 동일한 SUV 모델이지만 서로 다른 브랜드 로고를 사용하는 두 가지 버전이다. 포드와 마즈다는 함께 디자인을 협력했으며 기술적인 부분은 주로 포드가 담당했다. 두 차량은 2001년에 처음 출시되었으며 동일한 플랫폼, 엔진, 변속기를 공유한다. 엔진 옵션으로는 4기통 2.0L, V6 3.0L, 그리고 이후 하이브리드 변형이 추가되었다. V6 엔진은 200마력으로 가장 선호되는 선택이었다. 두 차량 모두 기본적으로 전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사륜구동 옵션이 제공된다. 트리뷰트는 스포티한 운전 경험을 제공하는 반면 이스케이프는 더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을 지향한다. 내부 인테리어에서는 중앙 콘솔 디자인이 약간 다르지만 레이아웃과 소재는 거의 동일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이스케이프와 트리뷰트가 캔자스시티 공장에서 함께 생산되었으며 심지어 동일한 색상 팔레트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2008년에 마즈다는 트리뷰트 생산을 중단하고 CX-7, 이후 CX-5로 대체했다. 이스케이프는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2013년에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전환되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두 모델 간의 연관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초기 이스케이프를 운전해봤다면 사실상 트리뷰트도 경험한 셈이다.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사실상 전면 그릴의 브랜드 엠블럼뿐이다. 번호 4, 폭스바겐 투아렉과 포르쉐 카이엔. 고급스러움과 성능의 교차점이 이 두 모델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둘 중 하나는 실용적 가치를 훨씬 더 뛰어나게 제공한다. 두 차량은 폭스바겐 그룹 내에서 병행 개발되었으며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한다. 그러나 포르쉐는 카이엔을 운전 성능에 초점을 맞춰 조정했고 반면 폭스바겐은 투아렉의 고급스러움과 오프로드 능력을 강조했다. 엔진룸 아래 초기 버전들은 동일한 엔진 옵션을 공유했다. V6 3.1L, V8 4.1L, 그리고 특히 강력한 디젤 TDI V10 5.0L 엔진. 이후 두 브랜드는 V6 3.6L와 트윈터보 V8 엔진 같은 옵션을 추가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운전 감각에 있다. 포르쉐는 스포츠 지향의 서스펜션과 민첩한 스티어링을 장착해 조작성을 높였다. 놀랍게도 투아렉은 센터 디퍼렌셜 락과 차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 덕분에 오프로드 성능에서 더 뛰어나다. 카이엔이 포르쉐의 명성 있는 로고를 지녔음에도 내구성 면에서는 같은 그룹의 형제에 비해 뒤진다. 많은 이가 간과하는 점은 투아렉의 가격이 상당히 낮으면서도 거의 동등한 고급편의 기능을 갖췄다는 것이다. 내장재,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안전 기술까지 대부분 큰 차이가 없다. 일부 버전은 디지털 계기판과 중앙 컨트롤 버튼 클러스터까지 공유한다. 결국 선택은 스포츠 성능을 우선시할지 실용적 가치를 중시할지에 달려있다. 많은 이가 포르쉐라는 상징을 갖기 위해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지만 사실상 차량의 대부분이 폭스바겐에서 개발되었다는 점을 모른다. 번호 3. 포드 머스탱 1969년형과 토요타 셀리카 패스트백 1973년형. 가장 상징적인 외관 유사성을 가진 자동차상 중 하나로 시작해보자. 토요타 셀리카 패스트백 1973은 포드 머스탱 1969의 축소판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는 전혀 우연이 아니다. 토요타는 미국 머슬카의 스타일을 재현하고자 했지만 더 가벼운 차체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현했다. 두 차량 모두 긴 보닛, 짧은 테일, 그리고 날렵한 패스트백 루프라인을 갖추고 있어 스포티한 매력을 뽐낸다. 셀리카는 심지어 그릴, 측면 통풍구, 그리고 테일램프 클러스터에서도 명백한 유사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엔진 후드를 열어보면 차이점이 명확해진다. 머스탱은 최대 335마력의 강력한 428 코브라 Z 엔진을 포함한 대배기량 V8 엔진 옵션을 제공한다. 반면 셀리카는 1.6L,
또는 2.0리터의 4기통 엔진을 사용하며 출력은 100마력 미만이다. 이 차량은 연료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설계되었으며 주행 성능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했다. 미국 자동차 디자인에 깊은 영향을 받았지만 셀리카는 운전 경험 면에서 유럽 스포츠 쿠페의 스타일을 보여준다. 가벼운 차체, 균형 잡힌 무게 분배, 그리고 정밀한 조향 시스템. 머스탱은 정통 머슬카이고 셀리카는 강렬한 외관을 가진 컴팩트 쿠페다. 토요타의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셀리카는 일본판 머스탱이 되어 거대한 V8 엔진 없이도 스타일리시하고 매력적인 패스트백을 소유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번호 2. 토요타 86과 스바루 BRZ. 다음은 현대적인 스포츠카상으로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다. 토요타와 스바루는 긴밀히 협력하여 이 경량 후륜구동 스포츠카 라인을 개발했다. 두 차량은 스바루가 제조한 수평대양 4기통 2.4리터 엔진을 사용하며 228마력과 184파운드-피트의 토크를 생성한다. 두 차량은 셋이 플랫폼과 서스펜션을 공유하며 6단 수동 또는 자동 변속기 옵션을 제공한다. 낮은 무게 중심과 함께 민첩한 코너링 능력은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한다. 약 2,800파운드의 무게는 두 차량의 민첩성을 유지한다. 주요 차이점은 서스펜션 튜닝에 있다. BRZ는 일상 주행에 적합한 부드러운 댐퍼를 사용하고 86은 급격한 코너에서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더 단단한 설정을 채택했다. 실내는 거의 완전히 동일하다. 대시보드, 시트, 기술 장비는 유사하며 장식 테두리에 작은 세부 사항만 차이가 있다. 토요타와 스바루는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도 각기 다르게 조정했다. 86은 개입 전에 더 많은 슬립을 허용하고 BRZ는 더 빠르고 엄격하게 개입한다. 전반적인 성능 면에서는 두 차량 간 뚜렷한 차이가 거의 없다. 가격도 비슷하며 대부분의 업그레이드 부품은 상호 호환된다. 인상적인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의 스포츠카를 찾고 있다면 둘 다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아마도 차량 앞부분의 로고가 선택을 결정짓는 유일한 요소일 것이다. 번호 1. 토요타 캠리와 혼다 어코드.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세단 두 모델을 소개합니다. 사실 이 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차량 모두 내구성, 편안함, 연료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지만 많은 사용자가 이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두 차량 모두 4기통 2.5리터 엔진을 사용하며 출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캠리는 203마력, 어코드는 192마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두 차량 모두 연비가 40마일/갤런을 초과하는 하이브리드 버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차량의 전체 크기도 거의 동일하며 길이, 너비, 휠베이스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사실은 어코드가 과거에 6기통 엔진 옵션을 제공했지만 혼다가 이를 제거한 반면 토요타는 2023년까지 캠리에 6기통 엔진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현재는 두 차량 모두 4기통 터보 엔진으로 전환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세부사항 하나는 이 두 모델이 주요 부품 공급업체를 공유한다는 점입니다. 중앙 디스플레이, 변속기, 안전 센서는 종종 같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됩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운전 경험에 있습니다. 어코드는 스포티한 느낌의 서스펜션을, 캠리는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을 우선시합니다. 수년 동안 소비자들은 어떤 모델이 더 우수한지에 대해 논쟁해왔지만 사실 이들은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습니다. 어코드나 캠리를 선택하든 둘 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세단 중 하나입니다. 어떤 차들은 실제로 교묘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놀랍게도 비슷한 차들을 소개합니다. 같은 차에 다른 브랜드 배지를 붙이는데 수천 달러를 더 지불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토요타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브랜드를 찾아보세요.